안녕하세요. 포텐수학 원장 유병덕입니다. 제가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1 친구들이죠.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학생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또 바뀌는 것들도 있으니까 기존이랑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 고1 포텐수학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확 달라진 포텐수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기존에 저희가 클리닉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 수업 시간이 있고요. 정규 수업에다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뭐 이를테면 학교를 갔다 왔다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졸아서 못 들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들었는데 다소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면 공식이 너무 어려워서 숙지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채우려고 정규 수업에다가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어느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보조 선생님이 들어가서 중학생이라면 채점도 좀 도와주시고, 고등학생이라면 질문 위주로 이렇게 도와주셨을 거예요. 저희 2025년에 포텐수학에서는 클리닉 시간에도 모든 시간에 다 저희 원장 2명인 건 아시죠? 유병덕 원장, 정유석 원장 이렇게 2명인데 둘 중에 한 명은 꼭 클리닉을 같이 들어가는 곳으로. 그래서 평일 모든 시간에 이제 반편성 고사를 보고 나서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에 갈 건데요. 어떤 반에 가더라도 이제 클리닉 시간에 원장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지 계속 코칭을 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본인도 이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원장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뭐 여쭤보기도 하고 코칭도 받고, 어떨 땐 혼날 수도 있고 어떨 땐 칭찬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평일 클리닉에 원장 선생님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 공부를 그냥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계속 반복을 시켜주고 계속 푸시를 해주고, 숙제가 부족한 친구들 아니면 숙제가 너무 많은 친구들 조절을 좀 해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저희가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준별로 나눌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교재를 달리 할 거고요. 기본반과 기초반은 주교재는 똑같지만 부교재는 좀 차이를 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반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기본반에 있어도 어떤 학교에서 1등급을 맞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편성 고사 결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심화반에 가고 싶다. 근데 그 친구들은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레벨은 좀 낮게 평가가 됐는데 심화반에 갔다면, 근데 진짜 열심히 해서 따라와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까지도. 그래서 어떤 반이 좋고 어떤 반이 나쁘냐 그런 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반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일단 그거의 최초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반배치 고사를 보는 거예요. 몇 등급 정도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심화반에 가자, 아니면 기본반에 가자, 기초반에 가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꼭 점수별로 딱딱 커트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님이랑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나는 기본반 나왔지만 조금 어려운 걸 해가지고 쫓아가 보고 싶다. 이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반 점수가 나왔지만 심화반으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나는 수학학원에 거의 막 일주일에 4번, 5번씩 와서 클리닉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심화반으로 좀 쫓아가 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지를 열어놨거든요. 그거는 다만 진짜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때처럼 시험 기간에만 이렇게 바짝 하는 그런 수학 공부가 아니고, 조금 걷듯이 가다가 이제 시험 기간에는 막 달려갔잖아요. 중학교 때는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조깅으로 계속 뛰어줘야 돼요, 고등학교는. 또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원장들이 클리닉을 들어가 가지고 같이 주관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심화반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심화반은 무슨 교재로 할 거냐면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로 할 거예요. 제가 접한 교재들 중에는 가장 상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교재예요. 사실 가장 쉬운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있는 교재고, 서점에 가서 그 책을 한번 보셨으면 볼륨이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방학 때는 요거 한 것만으로만 나갈 거예요. 여기에 충분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는 문제를 다 풀고 복습까지 다 하고 틀린 것까지 다 고친다? 그러면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단 1등급, 각 학교 1등급 친구들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인데, 등급제가 변경이 되는 건 들어보셨죠? 뉴스나 이런 데서. 요즘 말로 하면 1, 2등급 친구들이고요. 이제 바뀌는 그 등급제로 치면 1등급 친구들. 전체 상위 10%죠. 학교 2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20등 안에 드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심화반 대상이에요. 요게 끝나고 나면 마플 시너지라는 책이 있어요. 마플 교과서 바로 다음 책이 마플 시너지. 마플 교과서는 방학 중에 하는 개념 교재고요. 마플 시너지는 학기 중에 할 거. 3월에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그럼 시험 대비를 하려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또 한 번 더 훑어봐야 되니까, 이거는 유형 문제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센 수학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점을 맞기 위해서 그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사각을 아예 없앤,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다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나갈 거예요, 심화반은. 그래서 개념 배우고 방학 동안, 그 다음에 유형 학습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수요일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10시부터 4시까지. 지금 여기 4시간이죠. 4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2시간은 수업 시간이고 2시간은 클리닉 시간이에요. 2시간 수업 시간, 2시간 클리닉 시간, 4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두 번 수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 이제 숙제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나머지 요일에 클리닉을 더 부를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저희가 푸시를 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반은 무슨 교재로 나갈 거냐면 개념 원리 교재로 나갈 거예요. 근데 개념 원리가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요, 디자인도 좀 깔끔해지면서 안에 내용들도 굉장히 간결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원리로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숙제책이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플 교과서, 그건 문제량이 아주 충분하게 넘치도록 많이 있지만 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RPM 혹은 베이직셀 이런 문제책이 하나 붙을 수 있다. 이제 개념 학습할 때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고 나서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여기는 센 수학. 교재는 조금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여지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책들이 다 리뉴얼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이 나오면 그걸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교재로는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먼저 배우고, 개념 원리로 배우고 방학 동안은,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되면 센 수학 위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1등급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되겠죠. 2등급이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졌어요. 2등급 폭이. 그러니까 3등급이 딱 절반이죠. 예전에는 5등급이 딱 평균이었지만 지금 여기가 3등급이잖아요. 2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반이요. 기초반도 개념 원리로 해요. 그 대신 구교재가, 이벽충전은 들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요거는 시중에서 가장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문제책을 붙이거나 프린트를 붙여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반에 들어가면 기본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킬 거예요. 개념을 계속 반복하고 공식을 계속 외우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계속 풀어봐서 그거 숙지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반이 될 거예요. 처음 기초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중학교 것도 조금 모자랐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채우는 반이 될 거예요. 요 기초반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기초반이랑 기본반이랑 주교재는 같은데 이제 문제풀이 책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교과서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노선이다. 만약에 요것도 배우기 어렵다. 그럼 중학교 걸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중학교 거는 중학교 거 총정리 교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병행하거나 아니면 그걸 먼저 하고 공동수학을 하는 쪽으로. 이거는 개념책이고 학기 중에는 라이트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화요일, 목요일에 아까 시간표에서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월요일, 금요일 6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4시간씩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화요일, 목요일인데요. 이 기초반은요. 그 1월 첫 주, 12월 마지막 주 이렇게 겹치는 그 주가 있는데 그 주 정도에 저희가 개강을 할 거예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특강 안내가 있어요. 특강 안내는 보통 심화반 아니면 기본반 친구들이 듣게 되겠죠. 특강은 2학기 선행학습이에요. 그래서 고1 2학기 내용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 저희가 최대한 컴팩트한 교재로 나갈 거고요. 공통수학 1을 학습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공통수학 2를 한번 쭉 훑어보는. 공통수학 2를 미리 한다고 해서 공통수학 1을 무조건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도움받을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님들 세대나 저희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집합 명제를 제일 먼저 배웠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수학적인 논리들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논리 과정을 가지고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학습한다.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집합 명제를 중학교에서 아예 배우지 않고 그 다음에 1학년 1학기 시작할 때도 배우지 않고 1학년 2학기가 돼서야 비로소 함수라는 개념이 뭐냐 이걸 배우려고 집합과 명제를 이제 꺼내거든요. 이 수학적 논리들을 먼저 배우는 게 도움은 될 수 있다. 요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1학기 거를 100% 잘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어쨌든 확실히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2학기 걸 할 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이제 설명을 다 끝났고요.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가 이제 조금 크게 데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요. 그래서 좀 방학부터 저는 좀 열심히 시켜볼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냥 뭐 중학교 때처럼 해도 되겠지? 절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크게 데이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어쩌다가 한 주 정도 논다. 한 번 수업 시간 정도 빠지고서는 선생님 저 어디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 번 정도는 방학 동안에. 근데 가끔 보면 보름 동안 뭐 제주도에 있는 친척집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조금은 자제해서 이제 첫 시험에 데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첫 시험 잘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꾸준히 학원을 오고 오히려 더 와도 돼요. 제가 소개해드린 시간들보다 더 클리닉을 와가지고 막 클리닉을 더 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진짜 열심히 마음을 먹고서는 이제부터는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